라임 프렌즈. 바다의 신 이순신.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가면 칼을 들고 서 있는 늠름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빼앗으려는 일본을 물리쳐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이순신은 1545년 조선시대 한양, 지금의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이었던 이순신은 전직놀이를 즐겨했죠. 순신아, 우린 어디서 공격할까? 너넨 물가로 가. 그럼 물가로 적이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우와, 너 그런 건 어떻게 알았어? 전쟁책에서 봤지. 난 조선을 지키는 장군이 될 거거든. 이순신은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무술을 연습하고 글 공부도 열심히 했죠. 이순신이 28살이 되던 해 나라의 장군을 뽑는 시험이 열렸어요. 시험에 참가한 이순신은 그동안 갈고 닦은 창 던지기와 활 쏘기 실력을 마음껏 뽐냈죠. 하지만 말타기 시험을 볼 때였어요. 이순신은 말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훌륭한 장군이 되려면 이 정도 고통쯤은 견뎌내야 해. 이순신은 아픈 다리를 나무로 꽁꽁 묶고 다시 말 위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끝까지 시험을 마쳐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험에는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 꿈을 이루고 말겠어.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고 4년 뒤 당당히 시험에 합격해 무관이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바르고 고든 성품 때문에 나쁜 사람들에게 자주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당시에는 늦은 나이라고 여겨진 47살이 돼서야 바다의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순신은 조선의 바다를 지키게 돼서 기뻤지만 그곳에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형편없는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걱정이 된 이순신이 부하 병사에게 말했어요. 무기는 녹슬고 멀쩡한 배가 없으니 전쟁이 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여봐라, 당장 배를 수리하고 새 무기를 만들도록 해라. 장군님, 20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로웠는데 무슨 걱정을 그리 하십니까? 네 이놈! 무기만 녹슨 줄 알았더니 네 마음가짐도 녹슬었구나.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항상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순신은 무기와 배를 고치고 게으른 군사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거북선이라는 새로운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배 거북이 등처럼 튼튼한 지붕을 만들어 쇠못을 꽂읍시다. 그럼 적이 배에 올라타거나 불에 타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의 사면과 용머리에서 대포를 쏠 수 있게 만들면 적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겁니다. 마침 거북선이 완성된 다음 날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조선은 이제 우리 일본 것이다. 쓸만한 건 모조리 챙겨라. 일본군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곡식과 재물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던 우리 군대는 일본에 계속 지기만 했죠. 그때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건 바로 이순신이었어요.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왔던 이순신의 수군은 옥포 앞바다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이순신은 드디어 비장의 무기를 들고 사천 앞바다로 나아갔어요. 구로시마 장군님, 저기 이상한 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엇이랴? 일본군 앞에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거북선이었어요. 그때 이순신이 크게 소리쳤어요.
공격하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물리쳐라! 거북선에서 쏜 대포와 불화살에 수많은 일본군의 배가 부서지고 가라앉았어요. 이순신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일본군은 이순신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치기 바빴죠. 세계 최고의 바다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한산도 대첩에서는 배들이 날개를 편 학처럼 적을 둘러싼 후 공격하는 하깃진 전술을 펼쳐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순신은 공을 인정받아 해군 최고의 지휘자가 되었죠. 한편 우리나라를 빼앗으려던 일본에게 이순신은 큰 걸림돌이었어요. 당장 이순신을 없애야 합니다. 그자만 없었어도 벌써 조선을 차지했을 겁니다.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데 누가 그 귀신 같은 자를 없앤단 말이요? 제게 이순신을 없앨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일본군은 꾀를 내어 일본의 장수가 부산 앞바다로 갈 거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임금은 이순신에게 그 장수를 잡아오라고 했죠. 하지만 속임수를 눈치챈 이순신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감히 임금이 내 명령을 무시해? 여봐라, 당장 이순신을 잡아들여라! 이순신을 시기하던 신하들은 이때다 싶어 이순신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백성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던 이순신이 내내 거슬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순신은 감옥에서도 온통 나라 걱정뿐이었어요. 일본의 배를 한 척이라도 더 무찔러야 하는데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구나. 일본군은 이순신이 없는 바다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죠. 이순신의 걱정대로 바다는 다시 일본의 차지가 되었어요. 당황한 임금과 신하들은 그제야 깨달았죠. 전하, 나라를 지킬 사람은 이순신뿐이옵니다. 이순신을 다시 바다로 내보내셔야 합니다. 그래. 그동안 우리가 바다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다 이순신 때문이었어. 여봐라! 당장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서 풀어주어라! 이순신은 서둘러 바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남은 것은 부서진 배 12척과 힘들게 모은 120명의 군사들 뿐이었죠. 임금은 이순신에게 바다를 포기하라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결의에 찬 답장을 보냈죠. 전하,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새까맣게 밀려오는 일본군의 배를 보고 겁먹은 부하들이 이순신을 말렸어요. 장군, 일본의 배는 우리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것이다. 나에게 작전이 있으니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 이순신의 작전은 물길이 좁고 물살이 아주 센 바다로 일본군의 배를 유인해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이순신의 작전에 넘어간 일본군은 거센 물살에 휩쓸리자 당황했고 그때 우리 군이 공격을 퍼붓자 정신을 못 차렸죠. 이순신이 이끈 군사들은 겨우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물리쳤어요. 명량대첩이라고 불린 이 전투는 이순신의 뛰어난 작전이 또 한 번 빛을 발한 기적의 승리였죠. 우와, 우리가 이겼다! 이순신 장군님, 만세! 일본은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렀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일본군을 순순히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죠. 우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냥 돌아가려 하다니.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순신은 군대를 이끌고 노량 앞바다로 가 도망가려는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이순신은 맨 앞에 서서 싸움을 지휘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 이순신의 가슴에 박혔어요. 장군님! 부하들이 놀라서 달려오자 이순신은 힘을 내어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지금은 승리가 우선이다. 그러니 나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뛰어난 작전으로 모든 전투를 이긴 이순신. 전쟁의 신이라고도 불린 그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고 보살피는 따뜻한 장수이기도 했죠. 세상을 떠난 후 임금님으로부터 충무공이라는 최고의 벼슬을 받은 이순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